보험업계가 올 들어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해서 내년도 보험료를 적어도 20%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밝혀서 보험료의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 가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편 병원에 잘 가지 않으면 보험료가 싸지고 또 병원에 자주 가서 보험금을 많이 타게 되면 보험료가 오르는 새 실손 의료보험이 나온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키움에셋 플래너 남영우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아이템이 이 실손보험인데 실손보험이 뭔지부터 간략히 좀 짚어주세요. 일단 제2의 건강보험료로 불릴 정도로 많이 가입한 건강보장 상품인데요. 네.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제 약국에서 치료한 비용, 실제로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그 부분을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실손 의료보험은 그 비갱신형 보험과는 달리 갱신형 보험으로 인해서 질병에 대한 위험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증가하면서 질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른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1년마다 최대 5년마다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어느 정도나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게요. 지금? 2011년도에는 2,60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엔 2012년도에 갑자기 2,900만 명, 1년에 3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예. 현재는 올해 6월 달 기준으로 3,800만 명까지 늘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네. 아픈 사람들도 이 실비를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갑자기 가입자 수가 확 늘었고요. 그리고 중복 가입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치가 계속 3,400만에서 3,800만 사이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업계는 이 그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뭐 두 자릿수 20% 정도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네. 원래 보통은 어느 정도씩 오르나요, 매년?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이 오르는 거는 한 3에서 5%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지난해 6.5%의 반사 이익, 문케어가 시작되면서 네네. 그 비급여를 급여화로 바꾸면서 예. 이제 보험사는 나갈 돈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이득이 생길 것이다, 반사 이익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보고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17년도 4월 이후에 판매된 실비는 6.5% 정도 인하를 했고요. 인하였어요. 그리고 100% 보장이 됐었던 2009년도 9월 이전에 됐던 실비는 12%까지도 올랐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판매됐던 90%형 보험 역시 6%에서 12%까지 또 인상이 됐었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대로 그러니까 문케어가 시작이 되면서 급여 항목이 늘어나고 이 네. 비급여 항목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실손 업계가 좀 반사이 기대됐는데 오히려 의료 쇼핑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험 회사들이 그걸 주장을 풍선 효과라고 주장을 예.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면서 내가 보험금을 덜 줘도 되지 않겠느냐 했지만 네. 사실상 병원에서는 비급여를 또 다시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복부 초음파가 대부분 비급여 항목의 대표적이었습니다. 네네. 이걸 급여로 바꾸면서 원래는 복부 초음파 비급여 15만 원이었는데요. 네. 급여를 15,000원으로 줄였습니다. 네. 근데 이걸 다시 또 비급여 항목으로 비뇨 기계 초음파를 다시 잡기 시작한 새로 거예요. 또 만든 네. 거군요. 그리고 비뇨 기계 초음파를 다시 급여로 바꿨는데 거기에 따른 치료 제목 이 부분을 또 10만 원을 비급여로 다시 또 올리기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점점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지만 다시 또 비급여 항목을 다시 더 많이 추가되네요. 늘리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이 된 거죠. 예. 근데 뭐 업계 얘기대로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사실 내년에 건강보험료도 오르는데 맞아요. 소비자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약 3.2% 인상이 된다고 네. 평균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상 올해 실손보험 자체가 100원을 내면 130원을 줘야 되는 130%의 손해율이 발생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실손보험을 최대 30%까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15에서 20% 정도까지만 올려라 이렇게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필요악이잖아요. 실손보험 네네. 자체는요. 그렇죠. 비급여 항목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네. 실손보험이 이렇게 오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그러니까 할인, 적게 이용하면 할인을 해주고 많이 이용하면 할증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런 대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 가능성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급여가 급여로 바뀌지만 그러니까요. 다시 또 병원에서 어떠한 비급여를 또 많이 권한을 만들지. 수 있지. 네.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다 보면 비싼 항목을 권유하는 병원들이 아, 있습니다. 예. 아,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실손보험 있으세요? 가입하셨냐? 예. 네. 그럼 그렇죠. 실손보험 있으면 이거 다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어쩔 수 없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네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에 또 2년 뒤에 보험료는 똑같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실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해지를 하는 게 나을까요? 또 해지를 하기가 또 애매한 걱정이 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험이라는 건 사실상 현재 내 건강 상태를 대비하는 게 아니고 네네. 먼 미래에 내가 어떻게 아플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대비를 하는 만에 거잖아요. 하나를 또. 근데 비급여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실 급여가 많아져서 좋기는 해요. 네. 근데 비급여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준비하는 형태가 돼서 해지를 한다? 소비자들은 다 거의 해지를 안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키움에셋 플래너 남영우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